안녕하십니까. 10월 28일 OBS 뉴스 오늘 출발합니다. 오늘 함께할 두 분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박창한 장한대 특임교수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특별감찰관 임명 추진을 놓고 갈등을 겪고 있는 국민의힘 얘기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동훈 대표가 윤 대통령과의 면담에서 김건희 여사 의혹 규명을 위해서 특별감찰관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면담이 있었던 게 지난주 월요일이었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이번 주 월요일까지 당내 파열음은 계속해서 커지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특검도 아니고 특감인데 이 특별감찰관이 뭐기에? 특별감찰관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그러니까 대통령 배우자나 사촌 이내 친족, 그리고 대통령실의 수석 비서관 이상의 대통령실 공무원을 감찰하는 기구예요. 그런데 국회에서 3명의 후보자를 추천을 하면 대통령이 그중에 1명을 딱 지명을 하고 국회에서 인사청문회를 거쳐가지고 임명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문제가 뭐였냐면 박근혜 정권 때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우병우 당시 민정수석과 관련돼서 여러 가지 일들을 좀 조사하고 뭐 문제점이 있어 보여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점 파악하려고 했더니 박근혜 대통령이 너 나가 그래가지고 그다음부터 문재인 정권 그리고 윤석열 정권 들어서 8년 동안 특별감찰관이 임명을 안 되고 있어요. 근데 이 특별감찰관을 윤석열 대통령이 될 때 공식적으로 공약집에는 없어요. 그런데 이제 그 이후에 나왔던 권성동 의원이라든지 김기현 원내대표가 우리 특감 이거 다시 임명할 거다 이런 식으로 약속을 해가지고 대선 공약이니까 윤석열 대통령 약속 지켜라 이렇게 되는 건데 한동훈 대표가 이걸 꺼낸 이유는 이거예요. 특별감찰관 임명 문제가 김건희 여사 문제를 해결하는 첫 출발점이다. 전공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 대통령실이나 친윤들은 아니 그거 북한 인권 이사 같이 임명해야 되는데 지금 민주당이 그거 추천을 안 해가지고 우리 그거 못한다, 우리 안 한다 이런 식의 공식적인 반응과 대통령실에서는 좀 꺼려하는 것 같아요. 어쨌든 대통령 배우자를 딱 대상으로 하는 거잖아요. 김건희 여사의 일거수일투족을 대통령실의 특별감찰관이 막 주목을 해가지고 뭐 일정 있으면 그거 자료 좀 가져와봐. 뭐 이건 뭐야 이렇게 조사하는 게 불편하다. 그래서 이거는 대통령실에서는 하기 싫어하는 것 같아요. 계속 얘기는 하고 있어요. 국회에서 추천하면 임명하겠습니다. 국회에서 추천 안 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임명합니까? 라고 하는데 윤석열 대통령의 측근들이 지금 원내대표가 됐는데 예. 그 사람들이 야당과 본격적으로 협상도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친윤들은 반대, 대통령도 반대, 지금 한동훈 대표만 이거 해야 된다라고 외치는 거죠. 그러니까 싸움이 날 수밖에 없죠. 네. 사실은 특별감찰관 여러 가지 명분되는데 실제로는 대통령실 입장에서 꺼리껴하는 것 같다 이렇게 평론하셨는데 이 부분은 장 소장 확인 좀 해주십시오. 제가 잘 몰라가지고 그러니까 국회에서 후보를 3명을 이제 추천하게 되면 대통령 1명 임명한다고 하셨는데 뒷부분에 나올 얘기긴 한데 만약에 민주당이 이제 추천 안 해요. 그럼 국민의힘만 추천을 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 국회에서 본회의에서 땅땅땅 두드려야 되잖아요. 과반수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국민의힘이 민주당과 협의를 했는데 민주당이 합의를 안 해줘. 그래서 국민의힘 추천한 사람만 본회의에 올라가요. 예. 민주당이 반대해버리면 통과가 안 되잖아요. 108석이니까.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예, 어떤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어쨌든 한동훈 대표 특별감찰관 추천하겠다는 의지 계속해서 밝히고 있습니다. 지난 25일 지난주까지만 해도 특별감찰관의 임명은 현재도 유효한 우리 당의 대선 공약이다. 실제 대선 공약이었다. 명분을 가지고 들어가는 거죠. 그다음에 어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에게 반대하는 것은 개인에게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 당 대표로서 맞는 길이고 이것이 바로 공멸이 아닌 우리가 모두 사는 길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니까 이재명과 싸워야지 왜 자꾸 자당을 향해서 공격을 하느냐 여기에 대한 답변인 것 같기도 합니다. 박창원 교수님. 네. 사실 뭐 김 여사 의혹이 여권의 블랙홀로 작용한 지가 꽤 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뭐 명태균 게이트와 합쳐지면서 태풍급을 넘어섰어요. 대통령 지지율이 다시 20%까지 이제 또 바닥을 치고 있습니다. 이러다가 20% 밑도 뚫리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위기감이 지금 여권 내부에 팽배한데 일종의 그것의 출구 전략이죠. 그런데
용산과 같이 있다가는 이거 같이 이제 침몰하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용산과의 차별화를 위한 카드다 이렇게 보고 그렇다고 침몰하는 배에서 뛰어내리는 건 당연한 건데 거기에 민주당의 구명보트가 있어요. 특검이라고. 근데 그 특검에 타는 순간 뒤에서 돌 날라온단 말이에요. 이 배신자 이러고. 그러니까 그 돌 맞기 싫으니까 일종의 고육지책으로 이제까지 한 번밖에 시행된 적이 없던 그리고 지금 야당도 그렇게 국민들의 눈높이나 야당의 눈높이에 미흡한 특별감찰관이라고 하는 카드를 꺼냈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특별감찰관 제도를 계속 고집하는 이유는 진정성을 보여줄 필요가 있는 거죠. 특별감찰관이 된다 손 치더라도 그것이 문제의 해결점이 아닌 건 분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용산의 스탠스로는 이 소위 공멸의 분위기를 바꿀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반면에 특별감찰관이 통과가 된다면 그래도 보수 지지층에게는 너네 지금 변화하려고 노력하고 있구나. 이런 진정성을 심어주고 그렇게 되면 이제 보수의 주도권이 누구에게 오느냐? 용산에서 한동훈 대표 쪽으로 올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최소한 다음 기회, 예를 들어 이재명 대표가 뭐 1심에서 유죄 판결이 난다던가 어떤 기회가 왔을 때 그 기회를 타고 반전할 수 있는 최소한의 모멘텀을 만들 수 있다. 그것을 노리고 지금 특별감찰관 제도를 하려고 그러는 거고요. 만약에 이것마저 이제 실패한다면 예. 굉장히 이제 여권은 경랑에 빠지는 상황이 되겠죠.